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후보들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초박빙 양상을 띠면서 남은 기간 지지층 결집, 부동층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날을 맞은 공주의 한 전통시장 앞. 불과 200m를 사이에 두고 여야 후보가 격돌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 도전일 수 있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묵소했고, 이번에는 저 박수현이 일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워 한 번 더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와 힘을 합쳐서 지금 바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최원철 시장을 도와서 지난 총선에서 이곳 공주부여 청양을 포함해 보령 서천과 대전 중구 등 대전 충남에서만 5곳에서 3%포인트 미만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색이 짙었던 홍성 예산과 진보색이 짙었던 당진 등에서 예상치 못한 접전이 벌어지면서 경합 지역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도층과 부동층이 많은 충청권에서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한 달 사이 서너 차례 찾을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여야 지역 정치권도 현역 의원이 있는 선거구는 우세, 탈환을 노리는 선거구는 경합으로 분류할 뿐 판세 분석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유권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선 사전투표에서 공주부여 청양과 홍성 예산 등 격전지마다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여야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높은 사전투표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질지와 남은 기간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향배가 승부를 가를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난 주말 마무리된 총선 사전투표가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모레 본투표까지 투표 열기가 이어질까요? 투표에 참여하면 음식값과 공연 관람권을 할인해주는 등 투표 독려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동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호텔 뷔페. 투표 참여자에게는 국회의원 선거일 음식값의 15%를 할인해줄 예정입니다. 예약할 때 사전투표나 본투표 때 받은 투표 확인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처음 하는 이벤트인데 문의도 많고 실제 예약도 많고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문화 공연계도 투표 독려 이벤트에 동참했습니다. 소극장에서는 투표 참여자에게 공연 초대권과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전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선거 때마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 아쿠아리움 역시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에 참여한 입장객에게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에게 투표소를 오갈 수 있는 무료 차량을 제공하는 등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지역 내 종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종교인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역 모 교회 목사인 이들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지역 내 종교인 49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서신이나 전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 휴학으로 수업을 중단한 지역 의과대학들이 학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수업 재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도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을 제외한 전체 학생 가운데 95%,
530여 명이 휴학계를 낸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기 초 중단했던 수업을 지난달 25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미루면 학사 일정은 물론 의사 국가고시 응시에도 차질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여 명을 제외하곤 아직까지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2주가 더 지나면 1학기 학사 일정 16주 가운데 4분의 1이 결강 처리돼 집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유급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돌아와서 학사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역 사립대들도 학사 일정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양대와 을지대 의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수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순천향대와 단국대 의대는 수업 시간 확보를 위해 방학과 주말 수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방학을 미루든 없애든 줄이든 해가지고 수업 일수를 맞춰보겠다라고 본인이 방학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주째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자체 조사한 결과 87%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주 10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도 1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위 측은 장시간 근로로 현재 10명 중 8명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상태라며 조만간 병원 측과 논의해 휴진 등 단계적 진료 축소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대전시가 의사 집단 행동 장기화에 따른 중증 응급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5곳에 재난관리기금 11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남대와 건양대 병원 등 수련병원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상급 종합병원 2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3곳입니다. 긴급 지원금은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의료인력 채용과 의료인력의 전환, 배치, 수당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1년 전 오늘 대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로 돌진해 어린이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자치단체와 경찰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정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더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합니다. 길을 걷던 어린이 4명을 그대로 덮쳤고 가장 심하게 다친 9살 배승아 양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초등학교와 횡단보도지만 신호등조차 없고 안전 울타리는 한쪽 인도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차들이 먼저 기다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긴 하죠. 학교 시간, 어린이가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차량들이 수시로 오가지만 보행로는커녕 임시 울타리도 없습니다. 지난해 사고 이후 대전시와 경찰이 무인교통 카메라와 보호 울타리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면 지금 아마 설계나 이런 대상지 선정은 다 끝났을 거고 사업 시행을 아마 본격적으로 올해 시작을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도 전환이 시급합니다. 스쿨존이라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하면 무조건 저기서는 천천히 가야겠다가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스쿨존에는 과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태료를 안 내기 위해서 천천히 가야 된다는 인식으로 그렇게 이어지시는 게 많아요. 대전에서는 지난달에만 대낮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단속에서 3명이나 적발되는 등 여전히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은 초등학생을 돈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학원 차량에서 내린 8살 초등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다가가 돈을 보여주고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은 접근성이 좋고 우수 연구 인력 확보가 용이해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그에 반해 산업용지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전시가 2030년까지 20곳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산업용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분양을 시작한 대전 신동 둔곡지구입니다. 4차례 분양에서 산업용지를 포함해 344만 제곱미터가 완판됐습니다.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승인도 나지 않았지만 벌써 47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전은 우수한 접근성과 풍부한 연구인력 등 산업단지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현재 가동 중인 6개 산업단지에서는 빈 용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지가 아주 엄청나게 부족해서 좀 성장을 하면 세종이든지 충남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이전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심각한 산업용지 부족에 대전시가 산업단지를 대폭 확충합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서구 평촌산단과 안산 국방산단,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8개 산업단지에 이어 동구와 서구, 대덕구, 유성구에 19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5곳을 추가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유치에 나섭니다. 여기에 더해 7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2030년까지 20개 산업단지를 조성해 1,700만 제곱미터의 산업용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과학수도에 걸맞는 경제 규모를 갖추고 서울과 수도권을 뛰어넘어서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삶이 질이 뛰어난 초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급이 본격화되면 대전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산업체 유치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예산군 신양면 당진 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 2차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폐율이 19톤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통제돼 2시간여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3,900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